네, 요즘 시장에서 눈에 띄는 트렌드가 무엇인지 하나씩 놓치지 않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항영의 딱 이거, MTN 이항영 전문위원과 오늘도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이슈는요. 이제 개막을 했다가 폐막까지 간 이 MWC, 네네.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데요. 이 가운데서 이제 활활 제가 타고 남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알토란 같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역시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지만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번에 딱 기억나는 거 갤럭시 S6 딱 그거잖아요. 맞아요. 출시하는 영향을 미쳤는데요. 실제로 해외 시장에서 반응은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웨어러블 기기의 대폭발? 엄청나게 잘 될 거다. 그런 네. 관련된 관련된 얘기가 시장의 가장 뜨거운 핫 이슈였죠. 우리나라에서는 LG에서 이제 얼벤이라고 발표했고요. 네. 화웨이도 발표했고 마침 3월 9일 다음 주 월요일 날 네. 뭔가 확실하게 내년 아침 애플워치에 관련된 이벤트가 있거든요. 스프링 포워드라고 네, 이렇게 맞습니다. 초대장을 뿌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거에 관련해서 오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집중 분석 한번 해보죠. 알겠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오늘 하나씩 저희가 꼽아볼 텐데 아직 웨어러블 기기가 낯설어요. 좀 눈에 띄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 네네. 근데 그만큼 잘 팔릴까? 대중화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드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맞습니다. 이거 다 각자 다른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는 좀 믿을 만한 사람이나 믿을 만한 기관의 얘기가 중요한데요. GfK라고 또 그 글로벌 IT 쪽에 유명한 기관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예측한 걸 오늘 바로 제가 얘기를 해드리겠는데요. 작년에요. 전체적인 웨어러블 기기가 1,760만 대, 올해 예상이 5,120만 대, 191%인데요. 쉽게 해서 3배 시장으로 커졌다는 거죠. 네. 1,700 곱하기 3이잖아요. 5,100만 대가 팔렸다는 게 1년 새 3배고요. 특히 이제 관련해서는 스마트폰이 12억 대니까 아직은 불과 0.4%인데 이게 비교해보면 테레비가 1년에 2억 대 팔리거든요. 네. 그러고 보면 지금 이쪽 얘기는 빠르면 내년이면 테레비보다 더 많이 팔릴 거다. 그만큼 웨어러블 기기가 크게 많이 더 팔릴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웨어러블 기기의 앞으로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네네.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웨어러블 기기가 정말 대중들에게 다가올 만한 기기가 뭐가 있을지인데요. 네. 스마트워치, 그리고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스마트 브라? 네네, 이런 거 네네. 정도밖에 전 생각나는 게 없는데 뭐가 더 있습니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스마트워치가 있고요. 네. 오늘 또 차고 왔다는 얘기가 있던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네, 예, 이렇게 있습니다. 네, 손목에 뭐 하나 지금 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게 보면 일종의 핏핏이라는 맞아요, 브랜드인데요. 맞아요. 네, 이게 보면 이거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헬스 피트니스 트래커, 네. HFT라는 그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제 싼 거는 샤오미에서 나는 건 Mi 밴드에서 한 30불짜리 10만 원, 네, 그렇게 것도 있고요. 있어요. 좀 비싼 거는 이것도 한 200불짜리 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두 개를 좀 나눠서 좀 보면 스마트워치는 삼성 그리고 LG 이렇게 쭉 나오고 애플워치가 있고요. 네. HFT는 샤오미 Mi 밴드, 지금 차고 계신 핏핏인 게 있고요. 기타는 목걸이, 요즘 목걸이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심지어는 귀걸이도 나온다는 거고요. 또 이제 브라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빅토리아 시크릿도 있지만 네. 언더 아머 하면 또 아시죠? 언더 아머 유명하죠. 네, 언더 하면 또 특정 브랜드인데 약간 운동 좀 한다는 분들, 남성분들, 여성분들 다 알거든요. 언더 아머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콜라보레이션 얘기 나오는데 숫자를 좀 약간 구분해서 보면은요. 스마트워치는 400만 대에서 올해 2,500만 대, 2,600만 대 예상이 좀 나오고요. 아까 말씀드린 HFT 같은 경우는 1,300에서 2,500만 대로 이것도 역시 2배 늘어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스마트워치가 작년보다 올해 6.5배가 커진다. 네, 그만큼 많이 팔릴 거란 얘기죠. 네, 사실 이게 또 이준희 앵커가 쓰는 걸 제가 잠시 빌려와 본 건데요. 네네. 스마트폰 앱이랑 연결이 돼서 네. 나의 심장 박동수 네. 혹은 내가 하루에 얼마를 걸었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어제 얘기해 주셨던 이 콜라보레이션과도 좀 맞물리는 것 같아요. IT와 헬스케어. 요즘에 또 이런 게 참 많죠. 맞습니다. 의류시장 앞서 언더아머 얘기했는데 언더아머는 삼성이랑 그리고 HTC랑 이제 뭐 한다. 그래서 이미 그 언더아머는 옷을 많이 팔고 있어요. 관련된 네. 거 팔고 있고요. 빅토리아 시크릿도 여러분 얘기했겠고요. 또 하나 이제 관련된 거가 애플 워치를 앞두고요. 각종 콜라보레이션이 여기저기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크게 있는데요. 더 재미나온 건요. 시계 회사들에 대해서 주목을 하자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요즘 시계 별로 잘 안 차. 특히 남성분들 땀 찬다 하면 안 찬 분들 많았는데 시계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스위스지 않습니까? 그쵸. 화면 하나 준비해봤는데요. 스위스가 시계 매출이 계속 정체를 보였던 거예요. 네. 2008년, 2009년에는 이제 부럽다가. 금융위기 때문에 줄었고, 그다음에 회복됐지만 2011년 조금 늘었고 한 2년째, 4년, 3년째 연간 2% 배정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정체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요. 이미
이런 스위스 회사들도 물론 애플, 야 누가 애플 같은 애랑 누가 놀겠냐 하는 사람도 있지만 무시를 못하는 거야. 이게 혹시 아세요? 프레드릭 컨스탄트란 약간 명품 시계 이런 거 뭐 아닌가요? 네. 찾아보시면 싼 건지 모르지만 150만부터 비싼 건 2천만 원, 3천만 원 있는데요. 이 회사도 스마트워치 이번에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에서 발표해서 대히트를 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친구들도 스기 회사들도 애플 때문에 콜라보레이션 할 수도 있고 다 독립적으로 할지 모르지만 웨어러블 스마트워치 시장이 완전히 뛰어들면서 스위스에서 목소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스위스 시계 매출이 다시 부흥을 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또 있는 거죠. 네, 웨어러블 기기 시장으로 기존의 시계 업체들까지도 관심도를 넓혀가면서 또 애플 혹은 IT 업체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만나서요. 네. 뭐를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 몸의 건강 상태 이런 것까지 다 봐줄 수 있는 걸 이들이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여기에는 뭐 심장 박동수 이런 건 당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간 거 같고 네. 이제 운동하는 거, 그 잠잘 때 잘 자는 거 이런 것도 다 체크해 주는 거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덱스컨 같은 경우는 이제 몸속에 또 넣어갖고 핀을 넣어서. 핀을 넣어갖고 5mm짜리인가요? 0.5mm 넣어갖고 당뇨를 체크하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다양한 사람이 나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를 당뇨로 됐건 뭐가 됐건 내 귀중한 정보를 시계만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어딘가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도 엮이고 거기서 그 회사 병원으로까지 가는데 어떤 통신망도 더 필요하고요. 그 데이터를 누군가 보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관하는데 그 통신망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귀중한 정보를 민영 씨의 예를 들어서 심장 박동수를 누군가 안다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보안이 그렇게 강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이런 것들이 관련주들이 다 관심이 지금 미국에서 뜨겁죠. 그렇군요. 근데 위원님이 아까 던져주신 얘기 중에 제가 얼핏 기억이 나는 게 이 애플 워치 때문에 금값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갑자기 왜 일로 튀는 거예요? 금값이 왜 생뚱맞게? 이게 지금 재미난 이게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애플워치인데요. 애플워치는 참고적으로 3가지 종류로 나온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네. 기본형이 있는데요. 기본형은 한 전체 물량의 50% 정도라고 알고 있고요. 스포츠 모델은 약간 비싼 거고요. 제일 비싼 게 에디션 모델인데 처음에 나온 건가요? 근데 에디션 모델은 이제 요거군요. 딱 이건데요. 이게 18K가 들어갑니다. 18K인데 이게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금치를. 제가 또 금을 잘 모르는데 63g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63g의 양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초기 물량을 400만 대를 주문했고요. 그러면 얼추에 보면 200만 대 안쪽에 이게 들어간다는 네. 얘기고요. 올해 이 애플이 목표하는 거가 2,500만 대, 2,60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다 팔리면 거기 값이 그 계산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 1년에 한 700톤 정도가 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플 워치 때문에. 애플워치 하나만으로. 아. 예, 뭐 가정이 들어가면 그만큼 팔려야 되는 네. 전제하는데요. 이걸 곱하기 10년을 팔리면 약간 우스갯소리로 다이아드 3 보면 영화요? 브루스 윌리스가 금을 훔쳐가는 사람들 막는 거 있죠. 그래서 엄청난 뉴욕의 이제 네. 연방은행 밑에 금이 있는데 그때 금을 훔쳐갔던 양이 7,000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이면 그만큼 금이 사라진다는 얘기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이 금의 수요가 700톤이라는 수요가 보면 1년에 연간 금 채굴량의 전 세계 2,100톤 정도 된다니까 3분의 1을 이 금을 애플워치가 써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뭐 믿거나 말거나 한데 네. 진짜 계산에 나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계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믿을 수는 있죠. 누가 한 거, 개인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되면 금값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약간 가정이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 이해하시면 네, 이 되겠습니다. 금값을 끌어올릴 만큼 애플 워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정도로 일단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정말 중요한 건요, 이 금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애플 워치로 인한 수혜주를 찾아내야 되잖아요. 네. 국내에서 어떤 종목 꼽으십니까? 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제 지난번에 우리가 헬스케어 관련 것도 얘기했는데, 헬스케어랑 의료정보 관련된 것들이 뭐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인바디도 있고요, 비트 컴퓨터 이런 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의료정보, 이렇게 원격 의료 다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무선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네. 보안이 되다 보니까, 제가 다른, 우리 타임할 때 얘기했었는데, 우리 파수닷컴이라고 기억나시죠? 맞아요. 그래서 파수닷컴 같은 거가 보안의 뭐 최고 회사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파수닷컴 이런 거 재밌어 보이고요. 미국에서는 당연히 덱스컴과 애플 뭐 이런 네. 거, 덱스컴 미국 회사인데요. 또 하나 굳이 따지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인터플렉스가 왜 나왔냐 보시면 계실 때 각종 아까 말씀드린 네, PC라든가 이런 수많은 웨어러블 기기가 들어가면 거기도 뭔가 전자제품이기 때문에 PCB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PCB에 관련돼서 관련 주식들이 요즘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시장도 괜찮거든요. 중국에서도요. 그래서 인터플렉스도 물론 삼성이라든가 S6라든가요. 애플워치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그래서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도 굳이 따지자면 좀 관심 가질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기승전 애플 하시잖아요. 네. 그럼 여기도 애플이 들어갔으니까 또 분명 애플을 얘기하실 것 같아요. 요거 빼고요. 네. 이 국내에서 한번 수혜주 딱 하나만 골라볼게요. 전 요즘 관심 있는 게 파수닷컴이랑 인터플렉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마트워치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이 위원님이 역시나 애플에 대한 관심도는 높게 가져가셨고요. 그 안에서 모든 기기 회로판에 들어가는 또 FPCB 쪽에서 인터플렉스 그리고 또 파수닷컴 보안 쪽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 주셨습니다. 기억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MTN 이학용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